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게 스마트폰의 푸르고 차가운 불빛이죠. 밤사이 세상에 쌓인 소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만 뒤처질세라 그 인공의 파도에 기꺼이 몸을 실어요. 마치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걸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는 듯 결의와 의무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크롤하고 검색하며 신박한 아이디어를 즐겨찾기에 추구하지만 실제로 저장해둔 콘텐츠를 다시 보는 일은 드물어요.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이 제한된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하며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브랜드가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아티스트가 새로운 작업을 선보이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시에 공개합니다.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의 영화 개봉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도 있었고, 동시에 국외에서 개봉했지만 국내엔 들어오지 않은 영화들이 있어 볼멘 소리를 하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넷플릭스에 들어가 수천 수만 편의 영화 시리즈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보지? 차라리 제한되고 한정적이었던 시대가 그리워지기까지 해요. 우리는 참 모순적인 존재죠. 사람들의 일상이 스크린에 전시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학교에 가고, 누군가는 파티를 즐기며,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고, 누군가는 개를 키우고, 누군가는 럭셔리한 해외여행을 즐기며, 또 누군가는 후원금을 받으며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세상의 단면이 수천 수만의 미세한 결로 갈라져 펼쳐져요. 어떤 것은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것은 싫어요를 누르고, 또 어떤 것은 부러움, 공감, 미움, 시기, 질투, 혐오감을 드러내는 댓글을 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스크롤 이후 제 기억 속엔 그 모두가 사라져요. 책장이나 전자책 사이트 보관함엔 아직 채 펼치지 못한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쌓여가고 있어요. 브라우저의 북마크 바는 언젠가 읽어야 할 아티클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 대부분은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는 데 씁니다. 소비와 창작 사이의 불균형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신감, 동기부여, 자존감까지 저하시키죠. 이 많은 지식과 영감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저장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세상을 소비하는 데 모든 시간을 쓰고 정작 나 자신을 창조하는 법은 잊어버리게 된 걸까요? 그토록 많은 것을 배우고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의 손은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생산성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얻기 위한 무언가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창의성에 대한 팟캐스트를 들으며 무언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뇌는 진짜 성장과 가짜 성장을 구분하지 못하고 학습이라는 행위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며 도파민을 분출하죠. 그러나 정작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는 비어 있어요. 문득 그 모든 것이 현실의 짐으로 다가올 때 저는 스스로 게으르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에 목마른 우리가 소비의 함정에 빠졌다는 증거죠. 우리는 성장에 목말라 끊임없이 배우지만 그 에너지가 창조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은 깊이보다는 새로움을 쫓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스크롤은 새로운 정보와 통찰력을 약속하죠. 무언가를 배운다는 학습의 느낌은 마치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보상회로를 작동시키지만 결과 없는 학습은 결국 값비싼 엔터테인먼트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마비라고 부르는데요. 머릿속은 정보의 파도로 넘실거리는데 정작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경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작품에 매료되고 감동하며 압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격지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창작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미루기만 했죠.
세상의 모든 멋진 결과물들을 소비하며 눈만 높아진 저는 제 안에 초라한 시작을 세상에 내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실패의 두려움을 아직 나는 배울 게 더 남았어 라는 그럴듯한 지적 허영 뒤에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불완전하더라도 실제로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호프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공한 CEO들이 그렇게 말하죠. 소비의 함정은 내가 정보를 얻었다고 느낄 때까지, 압도감을 느낄 때까지, 그리고 결국 그 감각에 마비될 때까지 계속 컨텐츠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들은 어설프게 시작할 바엔 안 하는 게 나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사람들이 모두 비웃을 거야. 라는 불편함을 피하는 명분이자 핑계가 되죠. 이러한 소비와 창작의 불균형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죄책감의 심연을 만듭니다. 결국 시행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은 모두 사라지고 위험 감수 능력과 실수나 실패에 대한 면역은 점점 무너집니다. 자신만의 결과물이 없다면 그 취향은 세련되지 않고 피드백 루프가 없어 시장을 읽는 능력을 키울 수 없게 되며 결국 기회는 지나쳐가죠. 꾸준히 창조하고 출시해 그것을 개선하는 것만이 결국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는 영화의 기초가 됩니다. 저는 2개의 상반된 세계를 살아왔어요. 서울에서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던 시절 제 삶은 마감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 의무와 사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매달 반복되는 작업의 관성에 익숙해진 업계 사람들은 늘 레퍼런스부터 찾았어요. 대부분의 회의는 배경은 이런 식으로, 인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은 저렇게, 사진톤은 이렇게 라는 전형적인 말로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인터뷰인은 시안 속 모델의 표정과 포즈를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영혼이 없었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스태프 없이 맨땅에 헤딩하던 인디 매거진 출신인 저는 대형 상업지에서 이름 있는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작업 방식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시안 없이 회의에 나타나서 제가 원하는 분위기를 설명하고 자, 우리도 창의력을 발휘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거 똑같이 만들지 말자고요. 라고 말했다가 스태프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은 적도 많았죠. 그들이 항상 내세운 명분은 효율성과 속도였어요. 가끔 대형 상업지 화보가 해외 유명 매체의 패션 화보를 컨셉부터 디테일까지 모든 걸 표절했다는 게 알려져도 며칠 후면 잠잠해졌습니다. 그건 창조가 아니었어요. 남들은 무디게 넘어가는 작업 방식에 피로감과 죄책감을 느꼈던 저는 소위 대형 상업지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인디 포토그래퍼나 스타일리스트들과 작업을 고집했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기획회의 때마다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편집장님을 설득해야 했지만 저는 그제야 재밌고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를 벗어나 인터뷰의 아티스트들을 지하철 안, 광장시장, 이태원 골목길에 데려가기도 했죠. 모범 답안 같은 시안이 없어 준비 기간이나 작업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우리는 그 작업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에 떳떳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어요. 머나먼 타국의 작은 외딴 섬에서 다이빙 강사 일을 하면서 저는 한동안 자연을 소비하며 관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문화. 모든 것이 경이로웠지만 무엇보다 그 세상 속 제가 가장 궁금해졌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쫓아다니며 그 소음에 갇혀서 정작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저는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나만의 책을 쓸 수 있었죠. 그제야 저는 삶에서 진정한 충만함은 소비와 창조의 균형, 아니 창조가 소비를 압도하는 삶의 리듬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리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못생기게 시작하는 용기를 내야 해요.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잘 차려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에디터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 책을 쓸 거야. 내 책을 쓰고 싶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러나 완벽한 첫 문장을 기다리기만 하던 저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외딴 섬에 가서야 저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글을 쓰기 시작할 수 있었죠. 결국 행동이 자신감을 만들어요. 무엇이든 세상에 내놓는 순간 뇌는 나를 창조자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은 행동에 맞춰 변화하죠. 우리 사회는 서로에게 너무 가혹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요.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가혹하고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물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못생긴 시작들의 순환 속에서 나와요. 두 번째로 세상에 내보내는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성공한 창작자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작업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꾸준히 글을 발행하여 독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그것이 결국 아토믹 해빗이라는 베스트셀러의 기초가 되었죠. 매일의 꾸준한 작업이 복리처럼 쌓여서 예측 불가능한 기회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역시 글쓰기 플랫폼에 꾸준히 글을 쓰며 나만의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만의 이야기가 쌓이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출판 제안을 받았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창작자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나만의 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돛담배를 매일 띄어보내는 거죠. 그 배는 당신의 섬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나서 좌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배는 너른 바다를 건너 당신과 같은 불빛을 가진 또 다른 섬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고요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설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 뉴포트 교수가 그의 저서 딥워크에서 말했듯 깊이 있는 작업은 장기간 방해받지 않는 집중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해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지만 때론 입력의 부재가 출력의 존재를 만듭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적 방음벽을 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마치 수면 아래로 다이빙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나만의 섬을 짓는 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창작자들은 편집자나 출판사 같은 문지기의 허락을 구해야만 세상과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거절은 창작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 가꾸어진 섬들을 끝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아름답고 경이롭죠. 하지만 그 섬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비록 작고 투박할지라도 내 땅에 첫 삽을 뜨는 창조의 순간에 찾아와요. 여러분의 블로그,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어디든 좋으니 여러분, 당신만의 섬을 짓길 바래요. 그곳에 당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꾸준히 기록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섬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만의 진정성 있는 깊고 진솔한 이야기가 쌓여갈수록 그 섬은 자신만의 고유한 중력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당신의 섬을 찾아오고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에겐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의 형태를 입히지 않은 것뿐이죠. 세상은 당신의 완벽한 기획서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못생긴 첫 번째 버전을 기다릴 뿐이에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시작해야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섬이지만 큰 바다 안에서는 함께해요. 그리고 그 섬의 유일한 건축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비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 나만의 섬을 지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